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우리 순환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환계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 혈액까지 심장 플러스 혈관, 혈액까지 해서 모두 다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환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영양소나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혈액에다 담아서 온몸을 순환시키면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순환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순환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뒀다가 나중에 기관계의 통합 과정에서 다른 기관계들이랑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이 시간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순환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은 누구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자, 그 심장의 구조와 함께 각각의 중요 혈관들의 이름, 그리고 혈액이 돌아가는 그 이동 경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심장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장 같은 경우는 하트 모양처럼 생겼죠. 그냥 모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트 모양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트 모양 안에 4개의 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중간으로 갈라서 좌우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나눠서 심방과 심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좌와 우의 기준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 얼굴과 팔다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굴과 팔다리를 그려보면 이 사람의 좌와 우가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좌는 이쪽이고 우는 이쪽인데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좌와 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심장을 세로로 나눠서 좌우로 나뉘게 되고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방들을 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들을 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입구는 있어요. 그 문은 있어요. 판막이라고 하는 우리 미닫이 문이라고 하나? 이렇게 옛날에 막 서부 영화에서 카페 같은 데 갈 때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저절로 닫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여기에 존재해요. 판막과 같은 애들. 판막. 그런 애들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과 심방은 각각 또 몸으로 빠져나가는 문들이 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심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혈액이 몸에서부터 들어올 때의 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들어오는 것을 심방이라고 얘기하고, 심실은 몸으로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신의 심실에 피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심실의 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혈액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면 몸에서부터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몸에서부터 심방으로 혈액이 쑥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심방에서부터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실에서 다시 이렇게 몸으로 혈액이 나갈 거예요. 혈액의 이동 순서, 일단 심장만 기준으로 봤을 때 심방, 몸에서 심방, 그 다음에 심실, 그리고 다시 몸. 이렇게 이동이 된다. 역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심방과 심실, 그 다음에 좌우를 일단 나눴습니다. 그러면 심방에도 심실에도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있죠. 그래서 그 혈관들의 이름을 딱 찾아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어요. 모세혈관이 아니라 동맥, 정맥 이렇게 굵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심방이 무조건 몸에서부터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심방에 연결된 우리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애가 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에도 연결되어 있는 애가 지금 정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맥, 이렇게 정맥이 합쳐져서 들어올 거예요. 자,
무조건 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정맥, 정맥은 왜 정맥이냐?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니까 정맥이다. 자, 그러면 동맥이라고 하는 애,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중에 동맥이라고 하는 애가 또 존재하죠. 자, 동맥은 무엇이냐면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빠져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심장의 방은 어디냐면 심실이죠. 그래서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맥이라고 부를 거예요. 동맥. 그리고 여기 우심실도 마찬가지로 심실이랑 연결돼서 심장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각각 이름이 다른 이유는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혈관이랑 다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메모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심장을 일단 하트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심장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방으로 일단 좌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 이제 누워있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했죠. 졸라맨 하나 그려볼게요. 팔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달려있어요.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고요. 여기가 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가로로 또 쫙 갈라서 4개의 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심방과 심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방실 하시면 돼요. 자,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이에요. 방실, 방실. 자, 그러면 혈액은 무조건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심실로 갔다가 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심실로 빠져나갔다가 몸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맥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맥이다 얘기한다고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각각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이름이 각각 달랐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폐동맥도 있고요. 상대동맥, 하대동맥 이렇게 있는데 이 상대동맥과 하대동맥을 이제 심플하게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 요 관을 안 그려져. 자, 여기 관을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몸으로 빠져나가고 크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대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폐로 빠져나가고 폐랑 연결되어서 폐로 빠져나가고 작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에서 혈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좌심실로 간 다음에 동맥이 어디로 갈 거냐면 온 몸을 거칠 거예요. 온 몸을 거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폐를 거치느냐, 온 몸을 거치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몸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폐만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몸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니까 그 순환을 비교를 해보면 폐로 가는 순환보다 온 몸을 거쳐서 도는 순환이 훨씬 더 크게 도는 순환이죠. 그래서 얘를 대순환, 대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을 거쳐서 돌 동맥이니까.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자, 온 몸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온 몸을 거쳐서 이제 양분이나 산소 이런 애들을 각각 조직 세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폐물들을 들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게 될 거냐면 얘는 반대 방향. 끊겼어. 자, 이렇게 돌아서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온몸이랑 연결돼서 들어오는 정맥이기 때문에 얘를 대정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정맥, 대동맥, 대정맥. 자, 대정맥에서 다시 우심방으로 해서 혈액이 들어왔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더러운 피예요. 왜 그러냐면 몸을 돌면서 세포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애들이 우심방으로 들어왔으면 그 노폐물을 일단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걔를 이제 폐로 보내줘야 되겠죠. 보내주기 위해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일단 거친 다음에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게요. 여기를 폐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폐로 쭉 이동을 할 거예요. 우심실에서 동맥을 거쳐서 폐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폐랑 연결됐다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다시 산소가 많아지게 되겠죠.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진 상태에서 또 어디로 갈 거냐면 우심방은 이미 끝났어요. 대동맥이 다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자, 이쪽으로 가서요.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폐정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좌심방이랑 연결된 애는 폐에서 오는 폐정맥이고요. 좌심실이랑 연결된 애는 이제 몸이랑 연결된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부터 순환이 일어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얘를 이제 대정맥, 우심방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던 아이는 폐로 이동을 할 거니까 폐동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각각의 순환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몸을 전체 도는 순환이요. 대동맥, 몸,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까지 해서 이런 애들을 우리 크게 돈다 그래서 대순환, 최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가죠.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까지 해서 얘는 작게 돈다 해서 소순환 혹은 폐랑 연결됐다 그래서 폐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자, 좌심방이랑 연결돼서 좌심실로 갔어요. 좌심실로 갔을 때 얘는 온몸을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발끝으로 가느냐, 머리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동맥이 다시 갈라지기 때문에 상대동맥, 하대동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상대동맥은 머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대동맥은 몸으로 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얘네들이 왜 가느냐,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이에요. 머리에서도 세포들이 존재해서 세포 호흡을 할 거고요. 자, 몸에서도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세포 호흡을 할 때에는 각각 필요한 게 뭐였냐면 영양소랑 산소예요. 지금 좌심실에서는 산소가 많은 혈액을 머리와 몸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 깨끗한 산소가 많은 혈액을 상대동맥과 하대동맥을 통해서 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이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맥혈. 동맥에서 빠져나왔다고 동맥혈이 아니고요. 산소가 많아서, O2가 많아서 동맥혈인 거예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서. 그래서 동맥혈을 각각 몸과 이제 머리에다가 대순환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자, 그럼 각각 몸과 머리에서는 세포 호흡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산소를 썼고, 그 다음에 방출하는 게 누구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산소의 양이 이제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머리와 몸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런 파랑색의 혈액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산소의 양이 적은 아이가 되는 거고, 이런 애를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맥혈. 자, 정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정맥혈이 아니라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정맥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자, 산소의 양이 적은 애들 각각의 몸을, 조직세포를 지나게 되면 정맥혈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걔가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심장으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려줘야 되고 산소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우심방에서는 폐로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면 우심실로 갔다가 폐동맥을 통해서 정맥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동맥을 따라서 이동을 했음에도 얘는 정맥혈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정맥혈이에요. 왜? 산소가 적으니까. 자, 폐동맥을 따라서 이제 폐로 가게 돼요. 그러면 폐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대기 중에서 폐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폐를 기점으로 해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다시 바뀌게 된다. 그럼 그 동맥혈이 어디를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정맥혈이 아니라 산소의 양이 많아서 동맥혈이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폐순환과 그 다음에 체순환의 이동 경로가 써 있어요. 선생님이 말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대순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몸으로 가는 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좌심실에서 온 몸으로 대정맥으로 나가게 되는,
대동맥이죠.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대동맥으로 나가면 뭐 상대동맥, 하대동맥 이거는 이제 뭐 세분화했을 때의 상태이고 일단 대동맥으로 나가 그러면 온 몸을 거친다. 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몸에서 기체교환 조직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까지 이게 대순환이에요. 체순환, 대순환. 우심방까지 좌심실, 대동맥, 몸, 그 다음에 대정맥, 우심방까지 이게 대순환.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로 가게 되는 거죠. 우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심실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폐동맥으로 가죠. 폐, 그리고 폐정맥에서 좌심방까지 이렇게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까지 해서 이 순환은 작게 돌기 때문에 소순환 혹은 폐랑 연결됐기 때문에 폐순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영양소와 노폐물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온몸에 이동을 시키고 폐까지 이동을 시키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